북한 여행 영상을 보다 보면 이상할 정도로 비슷한 장면들이 반복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 나라 관광객들이 찍은 브이로그와 후기를 종합해보면 어디를 가든 비슷한 장소와 동선, 그리고 늘 같은 방식의 이동이 등장하죠. 이건 누군가 한번 다녀와서 느낀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여행자들의 영상과 증언을 함께 놓고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공통된 모습입니다. 북한 여행은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여행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북한 여행이 실제로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와 브이로그를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행을 갔다기보다 관리된 공간에 들어간 느낌이었다는 말이죠. 처음 이 표현을 들으면 조금 과장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후기를 차분히 살펴보면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떠올리는 여행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출발 전에 숙소를 고르고 현지에 도착해 지도를 펼쳐 가고 싶은 곳을 찾습니다. 걷다가 마음에 드는 골목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계획에 없던 식당에 들어가기도 하죠. 상황에 따라 일정을 바꾸고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여행의 일부입니다. 유럽 여행을 떠올려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파리에서는 그날 기분에 따라 박물관을 고르고 골목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저녁이 되면 미리 정해두지 않은 식당을 찾아 들어가기도 하죠. 동남아시아 여행에서도 해변을 따라 걷다가 마음에 드는 숙소를 정하거나 현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행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북한 여행 후기에서는 이런 장면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비슷합니다. 일정은 이미 다 정해져 있었다. 자유 시간은 거의 없었다. 어디를 가든 혼자가 될 수 없었다는 말들이죠. 영상 속 여행자들의 움직임도 일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정해진 장소에 내려 설명을 듣고 사진을 찍은 뒤 다시 버스에 오르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개인적으로 탐색하거나 마음대로 걷거나 예정에 없던 장소를 방문하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여행은 출발 전부터 어디를 가고 무엇을 보고 어떤 순서로 움직일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즉흥적인 선택이나 예상 밖의 경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사람들은 이 경험을 여행이라기보다 체험에 가깝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광을 한다기보다 정해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느낌이었다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여행이라기보다는 특별한 공간을 경험하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들은 비난이라기보다는 여행 방식에 대한 솔직한 체감에 가깝습니다. 후기들을 종합해보면 북한 여행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외여행과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여행자가 주도권을 갖는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이 여행의 흐름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관광객은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는 사람에 가까운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행은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 차이는 이미 출발 단계에서부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북한 여행 후기들을 종합해보면 여행자는 출발 전에 이미 상당히 구체적인 안내를 받는다고 합니다. 단순히 일정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사항, 금지사항, 촬영 가능 여부, 행동 규칙까지 미리 전달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가져갈 수 있는 물품에 제한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정 색이나 종교 관련 물품은 반입이 제한되고 일부 전자기기도 사전 신고 대상이라고 해요. 또 북한 여행은 개인이 자유롭게 계획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행사를 통해 단체 관광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혼자서 북한행 비행기 티켓을 끊고 호텔을 예약하는 방식으로는 갈 수 없는 구조예요. 일정은 여행자가 직접 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인된 코스를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후기에는 가기 전부터 이미 틀이 정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어떤 사람들은 출발 전부터 이것이 일반적인 여행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죠. 일정표를 받는 순간부터 이 여행이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여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행 전 안내사항에는 촬영 가능한 대상과 불가능한 대상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특정 각도에서의 촬영이나 특정 대상을 찍는 것은 제한될 수 있다는 안내를 미리 받는다는 겁니다. 후기를 보면 출발 전에 촬영 규칙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어떤 것은 찍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사전 통제는 단순히 안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여행 전체의 흐름을 설계하는 시스템의 일부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일정, 동선, 촬영, 행동 규칙이 모두 출발 전에 결정되어 있다는 것은 여행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화된 경험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나라 여행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일반적인 여행에서는 출발 전에 대략적인 계획만 세우고
현지에서 상황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장소를 추가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북한 여행에서는 그런 유연함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고 여행자는 그 틀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는 구조예요. 결국 관광객은 자신이 원하는 여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구조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인 겁니다. 출발 전부터 여행의 틀은 완성되어 있고 여행자는 그 안에서 정해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후기에는 여행을 준비한다기보다 규칙을 숙지하는 느낌이었다는 표현도 등장하죠. 그렇다면 실제로 북한에 들어간 뒤에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북한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영상과 후기에는 거의 예외 없이 가이드가 등장합니다.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출국할 때까지 가이드는 늘 함께 있죠. 이동할 때도, 식사할 때도, 숙소에 머물 때도 가이드와 동행합니다. 후기에 따르면 관광객이 혼자 호텔 밖을 걷거나 마음대로 택시를 타거나 임의로 장소를 선택해 이동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해요. 영상을 보면 여행자들이 단독으로 행동하는 장면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혼자 산책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시장에 들어가거나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도 거의 보이지 않죠. 가이드는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찍을 수 있는지까지 함께 관리하는 존재로 설명되죠. 후기에는 가이드가 항상 친절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했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가이드는 여행의 안내자이면서 동시에 여행의 흐름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어요. 브이로그 속 여행자들은 가이드와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가이드는 대부분 친절하고 여행자에게 설명을 해주고 질문에도 답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혼자가 되거나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장면은 화면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가이드와의 동행은 여행 내내 지속되는 구조입니다. 후기를 보면 숙소에서도 가이드가 같은 층에 머물렀다. 식사 시간에도 함께 앉아 있었다. 버스 이동 중에도 항상 동승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가이드 없이 혼자 있었던 시간은 객실 안에서뿐이었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즉, 관광객이 혼자가 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구조는 다른 나라 여행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단체 관광에서도 가이드가 함께하지만 자유 시간이 주어지고 개인적으로 돌아다니거나 원하는 장소에 가는 것이 가능하죠. 하지만 북한 여행에서는 그런 자유 시간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동행은 북한 여행의 가장 반복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관광객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여행자가 아니라 정해진 동선을 따라 이동하는 참가자에 가까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후기에는 가이드와 떨어져서 행동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결국 북한 여행에서 관광객은 절대 혼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 경험으로 나타나요. 이 동행 시스템은 여행 전체를 관리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그 동선에서 관광객이 실제로 보게 되는 북한의 모습은 어떨까요? 북한 여행 영상을 여러 개 보다 보면 비슷한 장소와 장면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텔, 기념관, 학교, 공연장, 그리고 정돈된 거리. 여행자들이 방문하는 코스는 대체로 일치하는 편이죠. 예를 들어 평양의 주요 기념물, 지하철역, 만수대 언덕, 개선문, 그리고 특정 호텔과 식당 등은 후기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학생들의 공연을 보거나 정해진 시간에 특정 전시관을 방문하는 일정도 자주 포함되어 있어요. 영상마다 촬영한 사람은 다르지만 방문하는 장소는 상당히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장소들은 대부분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질서 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후기를 남긴 사람들은 생각보다 잘 관리되어 있었다. 계획된 느낌이 강했다. 정돈된 공간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거리는 깨끗하고 건물은 일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광 장소는 체계적으로 운영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브이로그를 보면 여행자들이 비슷한 각도에서 비슷한 장소를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기념물 앞에서 사진을 찍고 같은 지하철역에서 영상을 남기고 같은 공연장에서 공연을 관람합니다. 이런 반복은 우연이 아니라 관광 코스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왜 이렇게 비슷한 코스가 반복될까요? 그 이유는 북한 여행이 개별적으로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관광 경로를 따라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관광객은 북한 전체를 자유롭게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공간만을 경험하게 되는 구조예요. 일정은 승인된 코스 안에서만 움직이며 그 코스는 대체로 유사한 장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기에는 다른 여행자의 영상을 보니 내가 간 곳과 똑같았다. 북한 여행 브이로그를 보면 거의 같은 장소가 나온다. 누가 가든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 같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는 여행 코스가 개인화되어 있지 않고 정형화된 경로로 운영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렇게 반복되는 장면들은 여행자에게 일관된 인상을 남깁니다. 관광객이 보는 북한은 일정한 틀 안에서 구성된 모습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후기를 보면, 북한 여행 영상을 보면 다 비슷해 보이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어디를 가도 정돈된 느낌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광 코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가든 비슷한 장소를 보게 되고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 구조인 겁니다. 이 반복은 북한 여행의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요소 중 하나예요. 그런데 반대로 거의 등장하지 않는 장면도 있습니다. 북한 여행 후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는 보고 싶은 곳은 갈 수 없었다입니다. 관광 코스 밖의 장소, 즉흥적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 골목, 평범한 주거 공간 등은 여행 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후기를 보면 일상적인 거리나 시장,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 내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현지인과의 접촉 같은 장면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여행자가 임의로 버스에서 내리거나 계획에 없던 장소를 방문하는 일도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관광 코스는 정해져 있고 그 밖의 공간은 접근이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어떤 후기에서는 사진을 찍으려고 했더니 가이드가 제지했다거나 궁금한 곳이 있었지만 일정이 없어서 갈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동 중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촬영하는 것조차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촬영 가능한 대상과 불가능한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여행자는 그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민과의 자유로운 접촉도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후기를 보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다. 거리에서 사람들을 봤지만 다가가서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이드가 통역하는 상황을 제외하면 관광객이 주민과 직접 대화하는 장면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또한 일상적인 생활 공간, 예를 들어 일반 주택의 내부나 평범한 식당, 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시장 같은 곳도 후기에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관광 코스에 포함된 특정 장소는 방문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공간은 접근이 어렵다는 거죠. 이런 부재는 북한 여행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관광객은 북한이라는 나라 전체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된 일부 공간만을 경험하게 되는 구조예요. 보고 싶은 것과 실제로 볼 수 있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간격이 존재합니다. 후기에는 본 것보다 보지 못한 것이 더 많았던 것 같다. 북한의 일부만 본 느낌이었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여행자들은 정해진 코스를 따라 움직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재는 단순히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관광객은 승인된 공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고 그 밖의 공간은 여행 일정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방식의 여행은 여행자에게 어떤 느낌을 남길까요? 북한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에는 비슷한 감정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상했다. 현실감이 없었다. 낯설었다는 말이죠. 어떤 여행자는 마치 영화 세트장 같았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와 통제된 일정 속에서 여행자들은 일반적인 여행에서 느끼는 자유로움보다는 낯선 긴장감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해요. 후기를 보면 모든 것이 계획된 느낌이었다. 자연스럽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 뭔가 특별한 공간에 들어온 것 같았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관광 코스가 정해져 있고 모든 움직임이 관리되는 상황에서 여행자들은 일반적인 여행과는 다른 종류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독특한 경험이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감각이었다. 인상 깊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북한 여행은 불편하고 제한적이지만 그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여행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아요. 불편함과 호기심, 긴장감과 흥미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후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감정은 의문입니다. 왜 이렇게 통제될까? 우리가 본 것이 전부일까? 보지 못한 부분은 어떤 모습일까? 와 같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해요. 여행자들은 경험 자체보다 그 경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마치고 나서도 계속 생각하게 되는 여행이었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단순히 관광지를 보고 온 것이 아니라 특별한 구조 안에서 무언가를 경험했다는 느낌이 남는다는 겁니다. 또한 후기에는 설명하기 어렵다. 직접 가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다는 표현도 자주 나옵니다. 북한 여행은 일반적인 여행과 다르기 때문에 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감정들은 북한 여행이 단순한 관광을 넘어 하나의 특수한 체험으로 기억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여행자들은 정해진 일정을 따라 움직이면서도 그 안에서 특별한 감각과 의문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거죠.
후기를 종합해보면 북한 여행은 판단이나 결론보다는 묘한 여운을 남기는 여행으로 표현됩니다. 명확한 답을 주기보다는 여러 질문을 남기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행은 왜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까요? 북한 여행은 누구나 쉽게 갈 수 없는 여행입니다. 그 자체로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게 되죠.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북한 여행 영상은 반복적으로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북한에 실제로 가보니, 북한 여행 브이로그, 외국인이 본 북한과 같은 제목의 콘텐츠는 꾸준히 소비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갈 수 없거나 가기 어려운 곳에 대한 간접 경험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 여행은 금지된 여행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일반적인 여행지가 아니라는 인식 자체가 콘텐츠로서의 매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후기를 남긴 사람들도 갔다 왔다는 것 자체가 화제가 되었다. 주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여행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북한 여행 콘텐츠는 단순한 여행기를 넘어 특별한 구조와 시스템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시청자들은 영상을 보면서 저곳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실제로는 어떤 모습일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되고 그 궁금증이 콘텐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북한 여행 영상에는 다른 여행 영상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이드와의 동행, 정해진 코스, 제한된 촬영, 반복되는 장소. 이런 특징들은 시청자에게 일반적인 여행과는 다른 종류의 흥미를 제공하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진행될까? 다른 여행과 무엇이 다를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영상을 시청하게 됩니다. 후기를 보면 북한 여행 영상을 보고 궁금해서 직접 봤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 궁금해서 여러 영상을 찾아봤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북한 여행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에게도 직접 경험하는 사람에게도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또한 북한 여행 콘텐츠는 비교와 분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 영상을 비교해보면서 어떤 부분이 반복되는지,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확인하려는 시청자들이 많아요. 이런 비교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흥미 요소로 작동하는 겁니다. 결국 북한 여행이 계속 화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여행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경험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관광지를 다녀온 이야기가 아니라 특별한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이라는 점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이 여행은 갈 수 없는 사람에게는 궁금증을, 다녀온 사람에게는 특별한 기억을,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에게는 독특한 소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북한 여행 콘텐츠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소비되고 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행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후기와 영상, 그리고 공통된 구조를 종합해보면 북한 여행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여행이라기보다 정해진 틀 안에서 경험하는 체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공간과 일정을 따라 움직입니다. 어디를 가고, 무엇을 보고, 누구와 이야기할지는 여행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결정하는 구조죠. 출발 전부터 일정이 정해져 있고, 현지에서도 가이드와 동행하며 승인된 코스만을 따라 이동합니다. 여행자들은 북한이라는 나라를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기에는 우리가 본 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관광객은 북한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허용된 일부 공간만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여행은 관광객이 주체가 되는 여행이 아니라 관광객이 관찰자로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모두 사전에 설계된 흐름 안에서 이루어지죠. 여행자는 자신이 원하는 경험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경험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여행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 여행은 보는 여행이 아니라 보여지는 여행이다. 여행자는 자유롭게 북한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보여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구조. 그것이 이 여행의 본질입니다. 후기를 종합해보면 북한 여행은 일반적인 여행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자유와 선택이 아니라 구조와 통제, 탐색과 발견이 아니라 안내와 관리. 이 차이가 북한 여행을 특별한 경험으로 만들고 동시에 계속해서 화제가 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다녀온 사람들은 이 여행을 통해 무언가를 발견했다기보다 특별한 시스템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명확한 답보다는 여러 질문을 남기는 여행으로 기억됩니다. 여기까지 북한 여행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여러 여행자들의 영상과 후기를 바탕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이 북한 여행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 정도 눌러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 정리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